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요즘 나이아가라 폭포가 꽁꽁 얼어붙은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갑자기 추워졌죠. 물론 북한도 지금 많이 추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 정부가 제의한 설맞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 북한이 좋은 계절이 오면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연기했습니다. 과연 좋은 계절이 오면 만날 수 있을까요?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경색된 남북관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그리고 의료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쟁점인지 의료계와 정부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의료계가 집단 휴진까지 강행할 뜻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파업의 이유는 의료 수가의 현실화 그리고 원격 진료의 안정성 문제, 정부의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같은 투자 활성화 대책이 사실상 의료 민영화의 수순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료계 파업 필요합니까?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요. 의료계 파업 필요합니까? 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자체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폰 YTN 라디오 앱이죠. yes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누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월 10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 예방을 위해 채소 과일 하루 2컵 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 교과서 문제, 이게 정부가 국정 교과서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또 여야 간에 또 정부와 또 여러 가지 계속해서 말싸움이 오고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의 중심에 있던 교학사 교과서가 현장에서 외면을 받게 되자 최근에 새누리당에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요 어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교육부가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기관이라면서 앞으로 편수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편수라는 말은요, 책을 편집하고 수정한다 이런 뜻인데요. 과거 교육부에 있는 교과서 개발, 검정 등의 업무를 총괄해 왔던 곳입니다. 때문에 국정교과서로의 회귀를 위한 포석 깔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철도나 의료는 민영화한다고 논란이고요. 국사 교과서는 국영화한다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논란이 거세자 교육부가 해명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 교과서 관련 조직과 전문 인력을 보강해서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거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권의 주장이 나오자마자 교육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편수 시스템 강화를 언급했기 때문에 논란을 불식시키기에는 좀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에 실패한 교육부가 사실상 국정교과서 도입을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이런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늘이었죠. I.M. 피터라는 파워 블로거의 글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난 1974년에 당시 박정희 정권이 국정교과서를 도입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했던 논리와 같은 논리로 지금의 정부 여당이 국정교과서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당시 자료 등을 공개했는데요. 당시에도 대학 입시에 편리하다는 논리가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역사 교과서 문제. 네.
계속해서 또 이어지겠네요. 네네. 이번엔 정치권으로 가보죠. 새정치추진위원회죠. 안철수 의원 측. 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이 최근에 새정치추진위원회 의장으로 선임된 바가 있습니다.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윤여준 의장은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할 목적으로 새 당을 만드는데 서울시장 후보를 안 내면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안철수 의원과는 얘기를 한 일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원칙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그동안 이런 얘기를 했었죠. 국민들 기준에 맞는 분이 있다면 지방선거 때 모든 광역단체장에 후보를 낼 것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다소 원칙적인 발언을 이어간 바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윤여준 의장의 발언을 들어보면요. 이런 기존의 원칙적인 입장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안철수 의원 측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박원순 시장이 좀 신경이 쓰이겠어요. 네, 이렇게 굉장히 되면요. 애매한 관계죠. 네. 네. 자, 야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연대가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는데 야권 연대는 없다라는 발언이 현재 좀 많이 이어지고 있나 보죠? 네, 압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정의당 천호성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야권 연대에 선을 그었습니다. 안철수 의원 측도 지난 대선 때의 어떤 경험 때문인지 민주당과의 연대보다는 독자 노선을 강조해 왔습니다. 사실 야권이 저마다 그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어떤 지역에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소극적인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의 야권 연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끝까지 야권이 서로 연대를 하지 않고 그 각자 도생을 할지 참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어쨌든 이런 과정이 지속될수록 새누리당은 표정 관리하느라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야권이 분열돼서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럼요? 그렇죠. 분명히 어부지리는 있을 테니까요. 네. 네네. 자, 새누리당 이야기 좀 해보죠. 여당 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친박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잇따라 소통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새누리당 이해운 최고위원은요. 대통령의 불통 논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과 대통령 간 소통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온 것 같다면서 두 방식 간의 간극을 더 좁혀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김무성 의원도 최근에 한 인터뷰에 나왔는데요. 일단 야당의 불통 지적에 일리가 있다 이렇게 전제를 했고요. 상대방이 틀린 얘기를 하더라도 들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알려진 대로 이해운 최고위원의 경우는 지금 서울시장 출마를 이미 선언한 상태고요. 김무성 의원은 잠재적인 당대표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차별화를 위한 발언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두 분은 스스로 자신들의 이제 존재감을 좀 더 키우겠다 이런 시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선거철이 되면 특히 선긋기에 바쁜 분들이 또 있으니까요. 네. 네네. 민주당 이야기도 들어보죠. 동서독 간에 이루어졌던 프라이카프 정책을 민주당이 제안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말이 어렵습니다. 프라이카우프라는 거는요. 과거 서독이 동독의 정치범 송환의 대가로 현금과 현물을 제공했던 그런 정책을 가리킵니다. 오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이것을 제안한 겁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된 정책이라면서 다시 한번 제안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와 같은 현물을 제안하고 현재 생존하고 있는 국군 포로를 비롯해서 7만여 이산가족 전원을 단기간 내에 상봉하게 하자면서 이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 10월이었나요? 그때 당시 국정감사 때 민주당 심재권 의원도 같은 제안을 사실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그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과거부터 논의를 해왔고 또 앞으로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으로 보면은 좀 실현 가능성은 아직 좀 미지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프라이카프 독일어로 프라이 자유, 카우프 사다. 자유를 사기 위해서는 정치범 송환의 대가로 현금과 현물을 제공한다 이런 이야기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는 의료계 총파업 가능성 문제 한번 짚어보죠. 내일부터인가요? 의료계 총파업이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논란이 거세지면서 여야 간 설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는 민영화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민주당이 이를 모를 리가 없는데도 의료민영화 프레임을 씌우려는 정략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철도에 이어서 의료 영리화까지 강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는 의료 공공성을 도외시한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돈만 더 벌면 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자본주의적 사고라고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출정식을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에서 의료계 그리고 정부 측 입장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6시 19분 30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금요일 저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입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고 구간도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에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 여파와 또 퇴근길 정체가 맞물리면서 현재 영동대교부터 김포 방향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여의상류 나들목에서 청담대교까지 막히고요. 나란히 가고 있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 쭉 길게 밀려서 가고 있고 반대쪽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 한남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각각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강남 쪽에 서초대로도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서초역 방면으로 교대역 부근에 승용차 간 3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 처리 작업 때문에 뒤쪽으로 시속 10km 미만으로 정체가 심하다는 시민 제보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설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단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좋은 계절에 만나자라는 이런 말로 여운을 남겼고 우리 정부는 오늘 거듭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말이 계속돼서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4년 새해 남북관계 과연 풀릴 수 있을지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전 통일부 장관인 원광대학교 정세현 총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만사 형통하십시오. 네. 만사형통이 남북 간에도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네. 대통령이 바로 그런 뜻을 담은 말이었죠.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발언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하셨는데. 네. 아주 압축적인 단어다. 의례적으로 또 민주당 쪽에서도 참 좋은 말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발언 들으셨는지요? 예, 그동안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통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정도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젊은 사람들한테 통일을 하면은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네.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지고 국가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다 하는 식의 그 메시지를 확실하게 대통령 차원에서 보낸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통일은 대박이다. 이 압축적인 단어 자체가 좀 젊은 층에서부터 좀 통일의 어떤 필요성 이런 걸 긍정적으로 끌어내는데 좋은 역할을 하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20년 전에 정확히 20년 전이네요. 94년 김일성 사망 후에 예.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흡수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네. 그러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예. 해서 북한 붕괴론, 흡수 통일론, 통일비용 계산 이것이 네. 거의 김영삼 정부 임기 내내 유행을 했었어요. 예. 그때 통일비용이 그러니까 통일의 편익은 얘기를 하지 않고 이번에는 통일의 편익을 얘기한 겁니다. 대박이라는 건. 예. 통일의 편익을 얘기하지 않고 네. 통일 후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만 계산을 해서 내놓음으로써 네. 국민들 사이에서 이거 돈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겠군 하는 네. 이런 얘기 여론이 일어났었고 예. 그게 지금 그때 어린 아이들이 지금 이제 30대입니다.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통일을 부담스러워하는 네. 그런 풍조가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 어떤 이 주류처럼 돼 있었는데 네. 우리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아주 좀 자극적인 표현이지만 네. 이렇게 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네. 좀 문제가 있다면 어떤 거죠?
통일이 대박으로까지 되려면은 남북관계 개선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렇겠죠. 네. 이게 근데 불행히도 최근에 2015년 통일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아, 그래요? 또 그 네. 2015년에 통일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는 북한의 네. 붕괴를 전조했다는 네.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 아마 북한에서는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네. 북한 붕괴론 얘기 앞서 김일성 사후에도 그런 얘기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김정일 죽은 다음에도 그랬고 뭐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김일성 사망 후에도 붕괴론이 나왔지만 그건 안 맞았고 김정일 사망 후에도 붕괴할지 모른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안 맞았고 그런데 그 북한 지도부의 한 명에 불과한 장성택의 처형으로 네. 북한 체제가 흔들려서 네. 붕괴한다. 예. 따라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네. 이거는 좀 너무 앞서가는 얘기죠. 앞서간다. 앞서가는 네. 얘기고 네. 그러기 전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현재 북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 체제가 뭐 불안하다는 얘기인지.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렇습니까? 네.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 체제가 불안해서 뭐 외부로 도발할지 모른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네. 북한이 지금 대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네. 내부 내부 불만 내진 내부 불안을 네.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도발을 했다가는 저 체제는 무너집니다. 그야말로 이 자살골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일을 저지를 수 있을 정도로 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계산이 얼마나 냉철한데. 네. 예. 그 정도는 충분히 안다는 거죠. 밉다고 해서 바보처럼 판단할 거라고 보지 말자 이거예요. 네. 연장선상에서 다음 달 뭐 3월쯤 뭐 도발이 있을 수 있다. 한미 연합훈련 연례적인 행사와 관련해서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은 이미 지금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동계 기동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지금 1월 달부터 3월까지 뭐 연례적으로 하는 한미 합동 훈련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양쪽의 훈련이 그야말로 서로 부딪히다 보면 그것이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북쪽이 어떻게 보면 남쪽의 훈련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네. 좀 대남 위협적인 그런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고 또 말을 또 세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에 특히 그랬었지만은 네. 우리 쪽에서 그 한미 합동 훈련을 세게 한 것은 생략해버리고 네. 북한의 그런 반응이나 저항을 그것만 부각시키면은 네.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맥없이 도발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 있죠. 네. 금년에도 난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북한 붕괴론은 성급하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네. 이와 또 연장선상에서요. 정부 측에서 일단 부인하긴 했지만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통일헌법 제정 움직임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통일헌법. 뭐 당연히 필요하긴 하겠죠. 언젠가는요. 그러니까 통일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저쪽에 그말로 2,500만이라는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60년 동안 분단되어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체제를 유지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체제와 북쪽의 체제와 남쪽의 체제를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통일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 숫자가 저쪽에 남쪽의 절반밖에 안 되는 안 될지라도 네. 저쪽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는 헌법을 만들어야 그게 통일국가의 헌법이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이거 따르려면 따르고 말라면 말아 하는 식의 그런 이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통일헌법은 네. 그야말로 북쪽한테 내리매기려고 하는 그런 그 발상에서 얘기가 됐다고 봐요. 내리먹인다는 거는 흡수 통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모든 걸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따라만 와라 하는 식의 통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요. 혹시 설사 김정은 정권이 무너진다 해도? 무너져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은 바로 우리의 헌정 질서가 북쪽에 적용될 수 있다,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죠. 왜 그렇습니까? 네. 지리적인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네.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경우에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파급 효과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선 중국이 북한 정세에 개입을 하려고 할 겁니다. 네. 또 미국은 미국대로
미국 중심의 미국 그 친미적인 그런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록 거기에서 개입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러시아도 가만히 있겠어요? 네. 따라서 그 남북 간의 민심이 연결된 조건에서는 네. 뭐 저쪽에 민심이 연결돼 버리고 저쪽에 체제가 저쪽에 주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아가지고 물러난다면은 네. 그때는 남쪽이 상황을 주도할 수 있겠지만 네. 아무런 그 관계 개선도 없고 민심도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쪽에 정치 권력자들이 쫓겨났다고 그래서 네. 그것이 내 것이 된다? 그건 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네. 미국,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하는 얘기죠. 네. 김치국 마시는 이야기네요. 네. 50년 전에 60년 돼가나요? 60년이 네. 넘었죠. 예. 6.25 때 중국이 그 신생 중국이 힘도 없는데 예. 그 건국한 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한 지 1년도 막 1년 됐는데 미군과 한국군이 밀고 올라가니까 압록강 건너서 참전을 왜 했겠어요? 네, 그렇겠네요. 네. 말하자면 자기네들의 대문 앞인데 네. 앞마당인데 그것이 그냥 이 한국과 미국의 손아귀에 그대로 들어가도록 네. 그 중국이 놔두겠다. 특히 네. 그때에 비하면 중국의 힘은 지금 엄청나게 세졌습니다. 그렇죠. 네. 경제적인 면의 소리가 많이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간단하게 네.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자, 통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첫 단추 남북관계,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부터 풀어야 될 텐데 북한이 좋은 계절에 만나자라는 입장을 정하는데 이 좋은 계절이라는 방점이 뭡니까?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저기 조건이 맞으면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제안하는 문제도 논의할 용의가 있다면은 좋은 계절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마주 앉을 수 있을 것이다는 표현을 썼어요. 좋은 계절이라는 것은 이제 군사훈련이 끝나고 어차피 지금 3, 4월까지는 이 군사훈련이 쌍방에서 계속되기 때문에 예.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네. 군사훈련이 진행돼도 네. 대화는 할 수 있었어요. 물밑 접촉도요? 그럼요. 물밑접촉도 되고. 근데 요즘은 한 6년째 지금 남북과 꽉 막혀있기 때문에 네.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네. 만나기는 북쪽도 그 체면이 있고 네. 그렇고 그거 끝나고 나서 보자는 뜻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한 5월로 가면은 그야말로 좋은 계절 아닙니까? 계절의 여왕이라고 네. 그러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는 남쪽에서 네.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문제를 네.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정해가지고 예. 가능하면 금강산 관광 체계 쪽으로 입장을 정해가지고 나오라.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겠다. 나는 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북한이 역제안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담은 내용이요? 아니 이미 했죠. 작년에 이 제안할 때 네. 금강산 관광과 네. 했었죠. 예. 이산가족 상봉을 연계시키려고 하는 네. 그 의도가 분명하니까 우리 쪽에서 그거는 별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네. 그랬더니 4일 전에 그러면 안 한다. 이렇게 갔는데 네. 이번에도 그 암시를 했죠. 네. 우리의 제안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면 네. 좋은 계절에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거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체계를 네. 조금 연계시켜 달라 하는 네. 얘기입니다. 야, 연계 문제. 네. 앞서 이제 장성택 숙청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고요. 남북관계 개선을 먼저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북한 인권 문제에도 이제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여론들이 막 커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갈까요? 부정적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인권 문제는 물론 우리가 그 북쪽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우선순위 1번 문제로 제기를 하고 들어가면은 남북 접촉이나 대화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권 문제는 우리가 인류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 문제가 최악의 상태, 인권 상황이 최악의 상태라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이걸 외면하면 안 되고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도리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근데 네. 그건 기술적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바로 인권 문제는 또 인도 문제 아닙니까? 네. 인도적 차원에서 저쪽에 인도적 지원 같은 걸 해가면서 사실 이게 좀 더 인도적 지원을 많이 받고 네. 싶으면 인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제도를 고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이게
유럽연합이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했던 방식입니다. 네. 유럽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 먼저 인권을 개선하지 않으면 만날 수도 없다. 그다음에 이 무슨 경제 제재를 하겠다는 미국식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북한은 반발만 했어요. 예. 반면에 유럽 방식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인도적 지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좀 더 받고 싶으면 네. 이런 그 인권 관련 조항도 좀 고치고 말이지. 예. 또 국제사회에다가 정확하게 리포트도 내고 네.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니까 조금씩 거기에 호응하는 뭐 그렇게 확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일정한 정도 느리지만 네. 약간 움직이는 그런 이 성과를 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역할을 좀 나눠야 돼요. 어떻게요? 정부 차원에서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들고 나서면은 저쪽이 모든 것을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네. 소위 내부 문제에 대한 간섭이라고. 네. 그래서 이거는 민간 차원에서. 그럼 투트랙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민간 네. 차원에서 시민사회가 네. 대북 지원 같은 것을 하면서 네. 시민사회도 할 수 있으니까 예. 대북 지원을 하면서 이거 인권 문제도 네. 북쪽에서 좀 성의를 보여야 네.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좀 달래고 유도하는 네.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장관님 끝으로요. 참 네. 북한 문제 항상 이제 핵 문제가 연관돼 있고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육자회담 여전히 공전 상태인데 이 네. 따로따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북 관계 문제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정해놓은 방침이 북한이 선행동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라. 네. 그 행동을 보이면은 우리가 회담에 나가겠다 그러는데 그건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우리 정부가 지금 이명박 정부 때부터 미국의 그런 정책에 완전히 보조를 맞춰가지고 네. 북한의 선행동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 북핵 솔직히 쉽게 얘기할게요. 네. 북핵 문제 해결 안 돼도 미국은 겁날 거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북한이 핵 무기를 서너 개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미국을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북한이 핵 무기를 서너 개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네. 우리는 북한한테 핵의 멱살을 잡혀가지고 예. 전전긍긍해야 돼요. 네. 따라서 그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하는 책임은 우리한테 있어요. 북한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남북관계 개선을 먼저 통해서 네.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이라는 걸 통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정해놓은 방식대로 예. 남북관계 개선을 해나가면서 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자세 변화, 정책 변화를 해야만 된다는 걸 꾸준히 설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육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예.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투트랙으로 병행 전략으로 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총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 통일부 장관인 원광대학교 정세현 총장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그니까 피자 앤모어 피자 핫. 네, 오늘 yes or no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의료 파업 필요합니까? 였는데요. 6763님은요. 예스, 의사들도 근로자인데 파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민영화 반대를 기반으로 한 파업이라면 찬성입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1323님은 노, 무슨 일만 생기면 파업으로 이어지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물음표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2014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시민들의 한 해 소망입니다. 새벽에 나와 잠 못 자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안전하게 하루하루 또 잘 보내고 건강이 제일이죠 뭐든지. 언제든지 대화가 제일 중요해요. 첫째 대화.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쭉쭉 뻗어내 미래가 밝아오죠. 젊은이들 힘을 내고 살으라고 우리는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열심히 일하면 좋은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그저 나가자. 화이팅! 2014 YTN 연중기회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오늘 의료 파업 필요합니까인데요.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면 인터뷰 노한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그리고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삼성증권 모바일 엠팝 100배 페스티벌. GS 칼텍스에서 포인트를 100배나? 그럼 리터당 500포인트? 삼성증권 엠팝으로 신규 거래하면 GSM 포인트를 100배로 드립니다. 여보 100배래. 삼성증권 엠팝 깔아봐. 1월까지 신청 시 월 최대 100리터까지. 자세한 이용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금율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네,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철도 파업으로 인한 혼란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번 주말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격 진료, 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가 의료 민영화의 수순이어서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노한규 회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의료 파업 관련 회의를 이제 열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모이십니까? 내일, 원래는 이제 저희가 천안에서 1박 2일로 한 550여 분이, 행사를 갖기로 했었는데. 예. 장소를 빌려주기로 한 곳이 이제 갑자기 취소하시는 바람에. 네. 의사협회에서 좀 좁더라도. 네. 텐트 치고 이제 한 550여 분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네. 저희가 총파업 출정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텐트 치고라는 거는 장소가 좁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네, 밤새면서 그렇습니다. 하겠다는 뜻인가요? 장소가 좁아서 그렇습니다. 장소가 좁아서요? 네. 네. 앞서 예정됐던 천안의 그 장소에서는 왜 갑자기 취소됐습니까? 뭐 알 수가 없죠. 이틀 앞두고. 네. 갑자기 그냥 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비용까지 전부 다 완납을 했는데. 네. 이유는 정치적인 행사에서 정치 행사는 못하도록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공감은 가지 않지만 어쩔 수 없죠.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의료 파업이 진행되는 것이냐 아니냐. 네. 이게 걱정하는데 실제 네.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는 참 국민들께 염려를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예. 두 번째는 내일 일단은 그 총파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내일은 이제 추진 계획들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 네. 확정된 걸 가지고 전체 한 9만여 명 되는 지금 그 현직에 있는 의사들에게 직접 저희가 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네. 회원들이 동의하면 그때 네. 이제 그것이 그 계획이 그대로 강행이 되는 것이죠. 네. 내일은 일단 일정을 이제 정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국민들은 이제 의료 파업도 그렇고 철도 파업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이런 불편,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네. 불안에 떨고 있는데 네. 이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서 뭔가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근데 제가 협상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먼저 이렇게까지 불편을 끼쳐드리는 또
국민을 걱정시켜드리는 일을 왜 하는가에 네.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 정부가 잘못된 의료 정책을 강행을 한다면 그 피해는 뭐 보건의료인들에게 오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의 몫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막아야 하는 책임도 의사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을 수 있는 수단, 즉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을 할 때 네.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 다른 마땅한 투쟁 수단이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어쩔 수 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이런 이제 청파업까지 고려하게 된 것인데, 네. 그동안 정부가 계속 꾸준히 대화를 진행을 해왔고, 예. 대화는 사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대화의 진정성인데요. 네. 이 보건의료제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네. 뭐 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단체들이 전문가인데 모든 보건의료 단체가 다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것을 정부는 괜찮다라고 계속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데 회장님, 이것이 회장님께서 이제 잘못된 의료 정책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뭐가 네. 잘못됐다고 보시는지요? 예컨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 의료를 먼저 예를 들자면 원격 의료라고 근사한 이름으로 포장된 핸드폰 진료입니다. 사실은 과연 핸드폰을 통해서 진료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보건의료 단체들은 그것이 안 된다고 하고 예. 특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오진의 위험성이라든지 네. 그 법적인 책임은 의사가 지게 되지만 오진의 결과에 대한 것은 환자의 몫이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그 환자의 국민의 건강도를 올릴 것인가가 목적이 돼서 추진돼야 되는데 예. 정부는 지금 보건의료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원격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원래 원취지였고요. 네. 또 이번에 영리자법인 설립, 네. 이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영리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을 하는 것도 네. 정부는 뭐 선한 취지로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것마저도 물론 의구심이 들지만 네. 지금 발표되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면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그 길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편법을 통해서. 예. 네. 그래서 결국 그 결과 잘못된 의료제도가 또 이제 저희가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이 이 원격 의료 영리병원 말고 또 세 예. 번째 얘기하는 것이 지금 한계에 이른 수명을 다한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이제 개혁을 해라라고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것인데 네. 저희는 지금 공보험 체계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금 공보험의 기능은 점점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예. 민간의료보험이 너무 많이 이제 커졌죠. 네. 그래서 지금 재정도 양쪽이 지금 비슷할 정도인데 네. 이 공보험을 이제 좀 강화를 시키라고 하는 것이죠. 정부는 이 1977년도에 37년 전에 만들어진 건강보험제도 틀을 지금까지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험 틀을 강화라는 것은 수가 인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가 인상뿐 아니라 이제 보장률을 높여야 되고요. 지금 국민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이 수가를 인상을 하면 그럼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 반대입니다. 수가가 인상되면 오히려 국민의 부담이 줄어드는데요. 예. 그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들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아갔고요. 네. 그렇군요. 예. 건강보험 수가의 보장률이 원가에 못 미치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네.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비급여로 받아낼 수밖에 없는데 비보험으로. 예. 그것이 이제 전액 본인 부담이다 보니 환자들의 부담이 오히려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공보험을 제대로 지금 시대에 맞게 국민의 요구하는 그 수준으로 맞도록 그런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네. 다시 개편하자고 하는 게 저희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15초 정도 더 남았는데 국민 여론, 의료 파업에 대해서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국민들에게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그래도 과거보다는 달리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좀 이해하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의사협회가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그 진정성을 꼭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정책과의 이창준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앞서 의사협회장 저희가 인터뷰했는데 어쩔 수 없다.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집단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 의료계의 집단 파업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은 갖고 계신지요? 예,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2년 전에도 포괄수가제를 저희가 의무적으로 시행, 이게 이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총액으로 계산해서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이었는데 네. 그 부분 때도 상당히 반발을 해서 토요일 날 일부 휴진을 하면서 그런 그 반발을 해왔었는데 그 포괄수가제도 그렇게 반대를 해왔지만 큰 무리 없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이번에 이제 원격 의료라든가 그 의료 민영화 얘기를 하면서 파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예. 의료 민영화에 대한 거는 잘못된 논리고요. 오히려 그동안 의료계에서 네. 지금 모든 국민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서 진료하고 치료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거를 바꿔서 선택에 맡기자.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을 진료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보험이나 환자한테 100% 비용을 받고 진료할 것인지를 그 선택에 맡기는,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의료계에서 2번이나 헌법 소원을 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민영화로 가는 길인데 네. 그동안에 그러한 입장을 바뀌어서 이번에는 그 의료 민영화 반대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면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입장이 반대라, 그 건강보험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환자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을 흔들림 없이, 그리고 중증 질환 같은 경우에는 더욱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는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고요. 원격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그 도서벽지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네.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긴 하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저희가 봤더니 환자가 직접 오지 못하고 보호자가 와서 대리 처방받아가는 게 연간 500만 건이 넘습니다. 네. 차라리 그 보호자가 와서 대신 증세를 얘기해주고 처방받는 것보다는 네.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듣고 직접 환자 얼굴을 보면서 진료하고 거기 진료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취해주는 게 환자한테 훨씬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매번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불편한 그 분들한테 편의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네. 하는데 그런 부분도 마치 이게 기업의 의료 장비에 대한 그 수익을 보존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설득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 신문에 홍보를 한다거나 홍보 팸플릿을 뿌려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러한 그 취지로 이런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라는 걸 네. 충분히 알리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네. 설득과 협상은 다소 좀 뉘앙스는 다른데 의료계과 이렇게 서로 협상하는 건 없습니까? 저희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1월 3일 날 그 의료계를 방문을 해서 그 모든 현안을 터놓고 얘기하겠다고 분명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한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 들어오도록 그 일주일 전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저희는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에 의협에서 개최되는 그러한 그 논의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그 모든 거를 그 터놓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협의체에 참여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휴진이나 파업 같은 사태는 그 전문가인 그 의사 단체가 그런 것을 강행하리라고는 그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는 않고 있다. 만약 한다면은요, 일정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긴급 대책들도 다 갖고 계신 건가요? 예, 그 준비가 돼 있습니다. 2년 전 그 휴진할 때도 저희가 네. 그 병원들을 그 토요일 날 문을 열게 해서 비상 진료를 가도록 했고 그 다음에 네. 보건소들도 그 휴일 날 진료를 하도록 해서 네. 그 국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앞서 이 과장님께서 의료계가 2년 전쯤에 이제 헌법소원까지 하면서 했던 것과 좀 말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왜 의료계가 그렇게 했다고 속내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지만요. 아까 그 의협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보상해주는 의료 수가가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다. 그래서 올바른 진료를 하는데 그 장애가 되고 있다. 그래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수가를 올려주면 불필요한 진료비 그가 국민들한테 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신데요. 예. 물론 국민들한테 더 좋은, 더 충실한 진료가 해줄 수 있다면 적정하게 의료 수가를 인상하는데 누구든 그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가를 인상하려면 보험료가 더 들어야 되고요. 네. 보험료를 더 내려면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번에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국민들 진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수가가 인상돼야 될 부분들은 같이 논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걸 의료계에서 충분히 그 논의를 해서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간단히 과장님께서 언급은 해주셨는데 이 논쟁의 핵심을 이제 민영화라는 프레임에서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영리 자회사 또는 원격 진료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민영화입니까 아닙니까? 민영화는 아니고 우리나라 뭐 대부분 의료기관이 그 민간기관이 제공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서 그걸 통해서 공적인 건강보험이 공공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민영화라는 용어하고는 안 맞고요. 이제 의료의 영리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상업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자법인이 설립돼 있는 의료법인들은 대부분 그 규모가 작은 그 중소병원들입니다. 평균 네, 병상수가 200병상밖에 되지 않고요. 예. 그런데 규모가 큰 대형 병원은 대부분 사립대학으로 돼 있는 학교병원들입니다. 학교법인에서 네. 운영한 병원들. 그런 그 병원들은 폭넓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돼 있는데 의료법상의 의료법인들은 그게 아주 제한이 돼 있고 또 환자들이 주로 큰 병원 위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경쟁 관계에서 불공정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길을 터줘서 네. 환자나 보호자의 편의에 그 관련된 사업을 해서 거기서 생기는 수익, 아무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수익의 대부분을 의료기관 경영에 재투입해서 환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그다음에 종사자의 처우의 개선에 힘쓰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허용을 해나갈 계획이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자의 부담이 추가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분명히 마련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영리와 민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보건복지부의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이었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미안해 깎아주지 못해서 실로가 이름으로 깎아줄 테다. 하지만 11번가로 가면 다양한 할인에 마법으로 모든 걸 깎아줄 테야. 카드 할인, 포인트 할인, 쿠폰 할인, 모바일 할인. 시스타와 함께 할인의 마법은 계속된다. 11번가. 네, 3부에서 뵙겠습니다.